자, 15페이지 가겠습니다. 법률행위 해석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될까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통 상대방은 뭐 보고 대답해요? 예를 들어서 마음속은 98만원 팔아야 되는데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얼마 팔겠다고 89만원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은 뭐 보고서 그럼 얼마 사겠다 89만원 그럼 이쪽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일치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불일치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원했던 의사에 초점을 두느냐 표시에 초점을 두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은 이 표시에다 초점을 둬야 되겠죠.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표시를 신뢰한 상대방 보호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규범적 해석이다. 무슨 해석? 그래서 표시에다 초점을 두면 무슨 해석이라 하고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 혹시 이 사람의 마음속 진이 얼마를 98만원을 만약에 뭐하고 있으면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어디 초점을 둬야 돼요? 그쵸? 이땐 의사에 초점을 두게 되면 이걸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요? 그럼 보통은 어느 걸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맞겠지. 그래서 무슨 해석과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이렇게 간단히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차원 높게 설명드리면 자, 갑하고 을하고 무슨 토지를 팔기로 약속했는데 근데 표시를 잘못한 거죠. 그럼 을도 분명히 무슨 토지인지를 알고 있어요. X 토지 이렇게 약정했잖아.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하다 보니까 계약서에다가 전부 다 Y로 표시했잖아요. 그죠? 그럼 Y 토지로 표시된 건 잘못 표시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오표시고 무해. 왜 해가 없어요? X 토지는 퍼펙트 뭐한 거니까 유효한 거니까 뭐다? 무해. 이게 바로 뭐다? 글자를 봐. 표시 잘못했다. 해봐야 계약서는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 Y토지 계약은 뭐다? 응? Y토지는 유효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고 성립도 아니고 뭐다? 불성립이고 X토지는 성립했고 퍼펙트 유효. 뭐가 없어도 이게 바로 뭐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출 맨 왼쪽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오표시 무효는 무슨 해석이에요? 이 표시에다가 초점 둔 게 아니잖아요. 어디다가? 이게 무슨 해석 이게? 그래서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착오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한 게 이거죠. 불성립 반대는 뭐고? 성립이고 성립한 다음에 원 그리셔가지고 1, 2, 3, 4 해놓고 이 원이 해결되면 비빌 언덕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무슨 토지 매매는 Y 토지 매매는 뭐다? 그 다음에 X 토지 매매는 뭐가 없어도 퍼펙트 유효죠. 그러니까 Y 토지는 이건 O 표시고 X 토지는 무해잖아. 해가 없잖아.
뭐 한 거니까? 퍼펙트 유효니까. 그러니까 Y 토지 매매는 불성립이니까 성립을 전제로 한 여기 3번 있잖아요. 착오, 취소, 이건 접근하면 안 되지. X토지는 퍼펙트 유효인 거니까 착오, 취소란 말 못 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기출에 살짝 거기다가 착오를 일으켜란 말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착오는 단통 착오할 때 그 착오가 아니라니까. 살짝 미끼 던진 거야.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썼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15페이지 가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5페이지 맨 밑에 5표시 무해 있죠. 표시 잘못됐으니까 불성립이지. 무해는 X토지는 퍼펙트 유효죠. 그러니까 우측에 이렇게 1번 해가지고 뭐라고 적었어? Y토지는 불성립. 성립 전제라는 착오 취소 쓰면 안 되고, X토지는 퍼펙트 유효. 착오 취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계속 5표시 무에는 착오가 없어서 착오 이렇게 계속 그냥 의미 없이 갖다 붙여버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 다 알려고 하지 말아. 다쳐. 아는 건 정확히 알고 모르는 건 뭐다 그냥 던지라고요. 던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꼭 다 할 필요가 못 써. 그냥 총칙에서 한 5개, 에? 뭐 물건에서 한 5개, 계약에서 한 5개, 그만 15개 되잖아요. 그 표시를 해놔놓고 거기만 왔다 갔다 하란 말이야. 강의 듣는 건 듣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갑이 얘가 이 엄청 토지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 토지 이 전문적으로 사서 거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갑이 무슨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Y토지를 팔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213번지요. 근데 하도 많다 보니까 중간 231번지가 있잖아. 그럼 이거 판다고 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했어. 뭐라고? 그럼 상대방은 뭐 보고 대답해? 아, 얘가 Y토지 판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뭐요? Y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누가 문제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X야 또. 갑이 문제 일으켰잖아. 그럼 여기서 X토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Y토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표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Y가 많으니까. 여기는 X도 2개, Y도 2개니까 X 초점 맞췄고, 여기는 뭐가 많으니까 표시된 대로 누구를 보호하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계약한 다음에 등기까지 다 넘겨준 다음에 나중에 이걸 갑이 알게 되면 뭐예요? 갑이 이걸 안 후 말을 잘못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슬그머니 뭐라 그럴 거예요? 이거 착오였으니까 이쪽에서 취소하고 싶다라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쪽 하겠다. 그럼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토지값이 10배 올랐는데 절대 안 되지. 이 계약은 퍼펙트 뭐함으로 너 절대 취소 못해. 그럼 무슨 가능성은 들어가는 거야? 착오, 취소 가능성은 들어가지. 착오, 취소. 그러면 이때는 표시에다가 초점을 두죠. 이걸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해석? 단, 차고 들어가려면 이제 험난한 세계를 건너야 되죠. 착오가 되려면 중 있고 중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차고 볼 때마다 이제 의미를 부여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의미 아니고 거기다 뜻을 자꾸 부여하는 거야. 차고 나올 때마다 중중. 중 있고 중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 차고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디부터? 차고 가볼까요? 페이지 21쪽. 타이틀 제목이 뭐다? 차고할 때마다 오표시 무해를 기억하기. 그래서 이걸 누가 또 이걸 뭐 염색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응? 뭐 XY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쪽은 양쪽 불일치지. XY. 이쪽은 한쪽 불일치. XY. 아이 통째로 기억해봐. 이미지로. 여긴 X에 초점을 두니까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여긴 Y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규범적 해석에서는 차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무슨 해석에서는 차고 취소는 절대 쓰지 않는다. 얼마나 멋져요. 아니, 알고 있는 얘기를 이렇게 대비해서 딱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나오면 이거로 대입하고 이거 나오면 대입해가지고 이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 무슨 해석과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그러니까 어느 날 오표시 무해는 규범적 해석에 의해서 그러면 틀린 지문이지. 오표시 무해는 뭐라고? 그러니까 염색체 뭐라고? 양쪽 불일치. XY. 초점은 X지. X토지 약정 했는데 잘못 표시했으니까. 이쪽은 갑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XY. 표시에 초점을 두죠. 무슨 해석? 근데 규범적 해석하다로 차고 가능성 있다는 얘기지 차고가 취소란 말은 아니에요. 취소를 뭐 한다? 건너야지. 뭐하고 뭐. 중 있고 중 없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착오 나올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뭐 XY 양쪽 불일치, 한쪽 불일치죠. 한쪽 불일치일 때 무슨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차고 취소 가능성이 있지. 이런 경우는 무슨 문제가 없다. 차고 취소 가능성은 없다. 자, 109조 갑니다. 의사표시는 보면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싸우겠다. 갑은 중요 부분 차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상대방은 뭔 소리야? 네가 무슨 착오가 있어? 없었지. 그죠? 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중요 부분. 네. 효력을 부인하려는 표의자한테 있는가? 효력 주장하는 상대방한테 있는가? 효력을 뭐하는 사람? 부인하려고 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22쪽 가볼게요. 자, 가로 3번에 중요 부분에 착오라고 되어 있죠. 표의자 입장에서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중요 부분 착오가 있어야 되겠죠. 자, 거기 착오에 디귿 있죠. 중요 부분 착오는 표의자. 그죠? 취소하려는 자. 맞죠? 이거로 효력 부인하는 자죠. 효력을 많은 사람 부인하는 자.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한다?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효력 부인하는 자가 누구예요? 표의자.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보. 집에 가서 중요 부분은 부인이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
응? 남자분들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해? 부인이 결정하잖아. 중요 부분은. 그 부인이 그 부인이 아니에요. 효력 많은 사람, 부인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자,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할까? 우측에 니은 보세요. 23페이지 니은. 중대한 과실 입증은 누구한테 있을까? 범죄행위 뭐 하는 사람? 유지. 그러니까 뭐야? 유효를 주장하는 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분은 중요 부분 착오는 누가 입증하고, 응? 표의자 상대방, 응? 누가 입증한다? 이건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러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있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 착오가 있었다. 누가 주장할까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쪽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나서 틀리면 억울하잖아. 이거 뭐. 그죠? 좋아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중대한 과실 있죠. 네? 이해됐어요? 그럼 중요 부분은 여러분들 이 비읍 있잖아요. 이 비읍이 피곤하면 둘어넣어요. 이 둘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뭐라고? 중요 부분 있잖아. 얘 피곤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 뭐 그렇게도 기억해. 중요 부분 입증 책임은 있었다 떠드는 누구한테 있고, 표의자, 부인하려는 자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있었다 주장하겠죠. 그래서 일단 입증 책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 플러스가 나옵니다. 착오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착오 취소가 뭐 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가 있죠. 시가나 면적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뭐가 없다? 불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법령상 제한 있죠. 자, 거기 면적이라고 돼 있죠. 그럼 면적 뭘까? 면적 부족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암기로 연결시킬게요. 자, 시가가 나오죠. 응? 시가 나왔죠? 그 다음 뭐야? 면적. 다소 부족합니다. 아시세요? 그 다음에 법령 뭐 있습니까? 경제적 뭐다? 불이익. 밑에 무슨 제한 나와요? 법령상 제한 나오죠? 예? 자, 여기 가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가족. 그래서 자, 법령상 제한으로 뭐로? 우리 가족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면, 그 네 가지 다 한 거예요. 뭐라고요? 면적, 부족, 시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기억할 수 있겠어요? 중요 부분은 우리 가족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법령상 뭐로요? 제한. 법령상 제한은 공법상 제한이죠. 토지를 샀는데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착오로 인해서 뭐 하고 싶어요? 취소하고 싶겠지. 이걸 착오의 문제로 만약에 인정해버리면요,
사람들은 토지 사놓고 가격 안 오르잖아요.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가지고 맨날 거짓말 할 거야.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고. 그럼 누구든지 가서 뭐 할 수 있어? 취소 가능성이 있겠지. 이랬어요? 그 법령상 제한이 뭐다? 공법상 제한입니다. 전체 기억하세요. 주응야 부분 착오 아닌 것. 뭐라고? 가격, 시가. 그 다음 뭐요? 면적, 부적. 그 다음 가족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무슨 제한으로? 법령상 제한으로.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 2단일 때는 그걸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무슨 과실이요? 자, 1번, 2번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 공장을 경영하는 자라고 돼 있죠. 그럼 공장을 경영하는 자는 전문인이죠. 그러면 공장 지으려고 토지를 살 때, 자,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이건 중대한 과실이죠. 그러면 무효하지 못한다. 아무리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도 취소 못하겠죠. 한편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중개기관을 뭐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그죠? 계약할 때 확인하지 않은 것도 무슨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누구 없이 중개업자 통하지 않고 계약할 때 그게 그 토지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자는 것은 뭐다? 중대한 과실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중개업자를 통해서 했는데 만약에 목적물 문제가 생기면 그건 중대한 과실이 아니겠지. 그건 누구의 잘못이야? 그건 중개업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매수인은 중단 과실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가셔서 맨 꼭대기에 무슨 착오가 나오죠? 자, 동계착오는 표시 충분 합의 분료. 그렇게 딱 기억하세요. 동계착오가 되려면 표시하면 충분하죠.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기착오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표시 충분 합의 분료. 네,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XY, XY. Y가 아니고 X에 초점을 둠으로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XY, YY는 Y에 초점 두니까 무슨 해석? 그래서 규범적 해석에서 착오 가능성이 있지. 제한적 해석은 절대 착오 문제가 없죠. 착오 나오면 중 있고 중 없고. 첫 번째 중요 부분 입증은 부인하는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것. 가족, 시가, 면적, 부적, 경제적 불이익 없기를. 법령상 제한. 자꾸 붙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한 장짜리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 비교한 거예요 지금? 오표시 무예하고 뭐다? 착오를 가지고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한번 연결하세요. 자, 이제 17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의사표시 들어갑니다. 타이틀 제목이 107조. 무슨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자, 이 107조는 원칙 유효고요. 예외 무효가 되지요.
그러니까 107조를 원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원에다 집어넣게 되면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이 원에다가 뭐한다? 가둬놓고 연습하면 되잖아요. 원칙은 4번이죠. 원칙은 뭐다? 확정 유효로 봅니다. 언제 무효가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면 이거죠. 알았다 또는 뭐다? 알 수 있었다 이야기죠. 그러면 유효를 하려면 뒤집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바뀌죠. 알 수 없었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원칙은 무효가 아니죠. 유효, 무효. 이걸 또 이렇게 쓰면 없어 보이니까 고친 말이 이거예요. 악이 또는 유가시. 자, 밑에 몰랐다 고친 말이 이거죠. 선이 또한 무가실이죠. 이때 제가 원을 한번 쳐볼게요. 상대방 을이 선의인데 유가실에 걸렸다. 양쪽 다리 걸려있지. 4번일까 2번일까? 이때 이 또는을 보면 아시는 거예요. 앞에 거 걸리면 이유 없지. 2번이죠. 이거 걸리지 않을지라도 뒤에 거 걸렸지.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과실에 있으면 무효. 조문 집어넣은 거예요. 107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107조 2항의 전항 의사표시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라고 돼 있지.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2번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타고 들어갔을 때 제3자가 뭐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는 꽝이요? 얘만 보호를 해주지. 원래 꽝이면 다 꽝인데 선의는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받지 못하니까 당사자 무효할지라도 선의는 보호받자. 상대적 무효. 해석 들어갑니다. 4번 타고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원칙 유효죠. 그럼 이쪽도 뭐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겠네. 오케이. 이거 기억하면 좋죠. 이게 뭐예요? 방패, 엄폐물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원래 이게 꽝이면 다 원래 뭐 해야 돼요? 여기도 다 꽝이어야 돼요. 근데 의사표시만큼은 다 꽝 안 시키죠. 선의는 보여주고 악의만 꽝. 됐어요? 자, 조문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있죠. 그 진이 자꾸 나옵니다.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네? 그냥 표의자 뭐다? 생각.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표의자 뭐다? 생각일 뿐이다. 그렇게 갑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강박당에서 증여했을 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모당에서 자, 강박당에서 증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출발이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2000년 당시 모당에서 강박당에서 증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기 강박은 출발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2000 몇 년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뒷페이지에다 대입해 보세요. 뒷페이지에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거 146조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네, A, B, C에 C 있죠. 강박이 146조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강박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법률 행위, 결함 있는 상태, 강박당해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죠. 그 기간 내에 뭘 해야지? 똑바로 얘기해요. 취소요, 추인이야? 누가 추인을 해요? 미쳤어요? 취소지. 따당땅 내 취소하면 이거지. 확정 무효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0년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저 계약은 지금 현재 어디로 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4번 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현재 뭐가 된 거야? 확정. 그럼 끝난 거지 뭐. 돌려받을 여지가 없다 그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때 이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강박당해서 증여했죠. 그러면 2000년 당시 강박당해서 증여했는데 슬그머니 나 그 당시 출구사가 없었는데 진이 아닌 증여한 거야. 몇 년도에? 갑자기 말이 달라지죠. 진이 아닌 뭐 했다고? 증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가 뭐 했다? R 또는 R이었다. 네가 그 사실을 뭐하고 있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2000년 계약 당시 이 증여는 뭐다? 무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몇 년 지나도 그 당시 이게 만약에 진이 아닌 증여해서 그게 무효라고 인정받으면 지금도 뭐라는 얘기예요? 2번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아니 2번이면 이거는 이게 됐으니까 확정 못 돌려받는데 과거에 이것도 2번이면 지금도 2번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부당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 그래서 그 주장을 해보는 거야. 뭐라고? 내가 강박당해서 증여할 때 내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잖아요. 에? 근데 최선이라 판단해서 했죠. 그럼 진위가 있는 걸까? 진위가 없는 걸까? 제가 말을 돌린 거예요. 이걸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진위가 진짜 의도하는 진정으로 바라는 바다 해가 되면 그때 진위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도 이거란 얘기지. 진정으로 바라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판례는 이 진위를 뭐라고 해석한다? 이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네 뭐다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선이라 판단해서 준다고 했으면 뭐가 있는 거다? 진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진의는 뭐가 아니고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고 표의자 생각이고 그 당시 뺏긴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최선이라 판단해서 뭐 했으면 준다고 했으면 뭐가 있는 거다? 진의가 있다는 얘기죠. 진의가 있으면 이거 적용하면 안 되지.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강박당해서 증여했을 때는 몇 조 문제지?
취소 문제지. 여기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진의는 뭐가 아니고 진정으로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냥 뭐다? 생각.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짜 의도를 바깥으로 표시한다는 게 아니고 거꾸로 네가 뭐 했으면 말을 했으면 너한테 뭐가 있는 거다. 진의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잘 좀 해석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네, 원칙 유효 꼭 좀 기억하세요. 원칙 유효 예외 무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맨 밑에 공법행위 있죠. 공무원 사직 있죠. 공무원 사직은 공법행위지 무슨 행위가 아니다. 사법행위가 아닙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 우측에 통정 들어갑니다. 뭐 통정은 원 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저처럼 복잡하지 않죠? 아주 간단해. 몇 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계속. 통정은 이유가 없습니다. 짜고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조건 뭐다? 네, 갑과 을의 통정허위 표시는 뭐다? 무효.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서 계약이 무효니까 혹시 을이 등기 치더라도 이 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다? 시험에 통정은 원칙 유효 예외 무효 틀리겠지. 얘가 원칙 유효 예외 무효고 통정은 뭐다? 무효. 자, 그러면 이 무효란 얘기는 소유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갑이야 을이야? 갑이란 얘기죠. 이게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 등기니까 소유자가 누구다? 갑. 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뭐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죠. 말소 등기는 자, 여기 한 장짜리의 소유물 반환일까요? 소유물 방해 제거일까요? 말소 등청 들어갑니다. 소유물 방해 제거입니까? 소유물 반환입니까? 이게 구별이 돼야지 물청 얘기가 해결돼요. 반환은 네 글자로 점유 내 나가 반환이죠. 방해 제거는 치워. 이거 뭐야? 네가 네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내가 이걸 팔아 먹을래도 자꾸 상대방이 나를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방해 뭐야? 제거입니다. 말소 뭐 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는 이 말소가 아니고 이전으로 갈 수도 있지. 이거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이전 등기. 무슨 등기? 수익 누가 아니니까.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급여가 아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죠. 불법 원인 급여 어딜 봐야 돼? 10가지 중에서. 타당성에서 불법 원인 급여지. 나머지 영역은 무슨 급여가 아니다. 네, 책자 보세요. 19페이지. 가로 3번의 효과, 당사자끼리는 뭐다? 언제나 무효. 좀은 간단하잖아요. 108조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또 무효니까 허위 표시는 불법이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 적용 없지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보세요. 자, 무효 타고 들어갔을 때, 못 타고 들어갔을 때 여기 병이 있으면 저게 꽝이면 원래 다 꽝꽝이 되지. 근데 누구는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죠.
팔았다는 얘기는 먹고 텄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하고 병이 만나서 싸움 붙으면 무조건 병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선이 제3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첫 번째, 선의는 추정된다가 유리합니까? 추정 안 된다가 유리한 겁니까? 추정되면 해보세요.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병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됩니까? 병은 입증 면제받고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까? 입증하면 가져가는 거. 입증 못하면 누구 거? 병. 두 번째, 선의만 있으면 되지. 선의, 유가실, 선의, 무가실 다 보호받습니까? 아니면 선의, 무가실만 보호받습니까? 뭐만 있으면 돼. 선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선의의 과실, 유무 묻지 않는다. 다 보호받겠죠? 다음, 선의 병이 보호를 받으면 건너간 정이 악이면 보호를 받으면 못 받아요? 네. 또 생각하고 있다. 오케이. 바깥에서 문을 열 수 있다 없다? 없죠? 안에서는 있다죠? 바깥에서는 무효를 뭐 할 수 없다. 안에서는 누구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한다? 선이 제3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2번의 기억. 제3자 선악에 대해서는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겠죠. 이 말은 선이 추정된다는 이야기죠. 또 제3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로 족하며 충분하며 무가실은 요구되지 않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위에 108조 2항을 그냥 보세요.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똑바로 읽어. 선의의 제3자라고 돼 있지. 거기 선의 및 무가실 제3자라고 안 돼 있잖아. 그냥 선의 제3자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측에 기출 있죠. 통정 허위표시 제3자가 과실이 있더라도 선임 보호되죠?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세요. 자, 20페이지 갑니다. 암기 플러스 나오죠? 해당하는 자에다 목숨 걸지 말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목숨 거는 게 나아요. 이거는 특 A급 문제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급을 초월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출제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제3조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5, 6, 7만 기억한다. 5번, 6번, 7번만 기억한다. 자, 5번이 3이죠. 제3자란 계약에서 무슨 자? 이 계약이 가장 매매예요. 에? 가장 매매에 들어있는 수익자는 가장 매매 후유가 아니죠. 선의3자가 되려면 이 계약 있은 뭐다? 후유. 이 가짜 매매가 있은 뭐예요?
new 이게 맞아야지 제3자가 되죠. 그러면 거기 있는 3자는 이미 계약 당시에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6번 가장 저당 포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권리자자. 그러면 가장 매매 있기 전에 있었던 자죠? 기존이죠? 후가 아니잖아. 그 다음에 7번 포괄 승계인이에요? 그러면 포괄 승계인은 후는 맞죠? 근데 누가 아니지? DNA 동인. 뭐라고요? 그러니까 선의의 포괄 승이 나오면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건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봐요. 우리 요즘 젊은 분들 있죠? 젊은이들 있잖아요. 하도 포기할 게 많았어요. 지금은 M4 세대라고 해요. 무슨 세대? 네이버 쳐봐요. M4 세대. M4 세대가 뭘까? 하도 포기할 게 많단 얘기예요. 처음에 출발에 기존에는 3포 세대였어요. 뭐라고요? 기존은 뭐라고요? 기존의 3포는 뭘까? 첫 번째. 아니, 돈을 벌어야 돼. 알바를 해 먹고 살아. 아니, 알바 안 하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알바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게 뭘까? 취업 아니야. 연애야. 연애를 못해. 연애를 포기해야 돼. 그러면 여자를 못 만나면 뭐예요? 계속 결혼을 포기해야 돼. 결혼 안 하면 뭐예요? 그래요. 출산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3포야. 그러다가 3포가 5포가 되고 5포가 7포가 되고 지금 무슨 세대? 쳐봐. 네이버 쳐봐. 이제 나온다니까. 했잖아 지금. 뭐라고?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기존은 뭐다? 3포 세대. 그 세 가지 했잖아요. 지금 5, 6, 7. 기존은 무슨 세대고 3포 세대고 지금은 M4 세대. 3포가 뭐다? 기존. 가장 매매 있기 이전 기존에 있었던 자 제3자 보호 대상이 아니죠. 가장 매매 있을 때부터 있었던 수익자 후에 나타났지만 뉴가 아니지. 그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시험에 선의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 할 때 그거 딱 세 가지 가지고 한번 견뎌보세요. 시험은 견디는 거예요. 다 알면 문제가 없는데 모르잖아. 견뎌보는 거예요. 자, 왼쪽에 기출에 2번 별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은 자기 소유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했는데 세금 문제를 우려해서 마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을 앞으로 등기하였죠. 그죠? 자, 이때 유효한 것은 증여만 유효합니다. 뭐만? 이 2번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할 때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해서 등기 쳤다.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 뭐라고요? 증여 숨기고 매매로 가장했죠. 증여를 숨기고 뭐로 가장했다?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 쳤죠. 증여 의사는 있었으니까 증여는 뭐다? 결정합니다. 증여는 유효. 매매는 가짜니까 무효죠. 그러면 등기 효력을 어떻게 봐야 될까? 자, 이걸 등기가 이 무효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면 이 등기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제3자가 무슨 자가? 악이면 보호를 못 받겠지. 네, 통정 무효 가지고는
선의한테는 대항할 수 없어도 악인은 대항할 수 있죠. 이게 몇 조? 108조 2항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초점 맞추면 어떻게 돼? 등기는 유효등기가 되지. 제3자가 악이야. 보호 받을까 못 받을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증여 숨기고 매매로 뭐 했을 때, 가장했을 때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무슨 등기? 유효 등기니까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호받을 것이다.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은닉행위하고 뭐다? 가장행위.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5번 있죠. 은닉행위는 유효, 증여는 뭐다? 유효, 매매는 무효. 그러면 등기는 뭐다? 유효 등기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뭐 한다? 보호받는 거예요. 자, 우측에 판례서 대출 2번 봅니다. 자, 대출들은 파란 글자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을까? 금융기관의 양해, 동그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양해에 있어 채무당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데 불과했을 때는 통정이므로 무효입니다. 그러면 사인한 자는 책임이 없죠. 근데 그 밑에 대출금 채무자 명의로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당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 표시를 비진지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진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측에 선생님 팁 있죠. 양해란 말이 없으면 뭐다? 진의가 있기 때문에 사인한 자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양해란 단어가 있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대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양해가 없으면 그때 뭐 상대방이 뭐 알았다 몰랐다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진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인한 자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무슨 단어가 있으면 양해가 있으면 그때는 뭐다? 무효가 돼서 사인한 자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힌트 드린 겁니다. 자, 아까 착오는 아까 설명드렸죠. 착오할 때는 중중 기억하면서 자꾸 붙이는 연습하시고요. 자, 다음에 24쪽 갑니다. 자, 24쪽에 6번에 2번. 6번에 2번 별표 해두시고요. 자, 문장 봅시다. 매도인께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자,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은 언제 나오는 거죠? 네? 1번, 2번, 3번이 아니고 4번을 전제로 쓰는 용어죠. 그럼 채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순서가 뭐가 나올까? 응? 법정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모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권 행사해서 위 매매계약 전체를 뭐로 할 수 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 취소 못한다고 나오겠지 뭐. 그러면 거기 있는 이야기는 원으로 갖다 해볼게요. 그래서 이 원을 갖다 잘 활용하시면은 시험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일단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뭐 했다고?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했는데 이 계약이 퍼펙트 뭐 한데? 중도금을 안 줬다고 그랬지.
거기 중도금 분명히 나와요. 중도금 줄 때는 매도인은 변제기 이다 아니다. 변제기 아니지. 매수인은 변제기 이다가 되지. 그럼 동생 관계가 아니지. 그러면 변제기 있는 사람은 선이행 의무자. 변제기에 없는 매도인은 나중에 줄 후이행 의무자죠.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죠.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뭐에 빠져요? 채무 불이에 뭐에 빠져? 이행 불능이야. 이행 지체야. 이행 지체에 빠지죠. 중도금 할 때도 여기다 사연을 붙인 거야. 매도는 변제기 아니고 매수만 변제기잖아요. 무슨 관계 아니야? 그때 변제기 있는 사람을 선이행 의무자. 매도는 나중에 줄 사람이니까 후이행 의무자. 선의무자는 항변권 없죠.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지죠. 그럼 빨리 갖고 오라고 최고 때려야 되겠지. 그 다음 그럼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계약이 뭐 했으므로? 네가 뭐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이건 뭐다? 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문제 삼아서? 지체를 문제 삼아서 할 도리 다 했어. 최고 때리고. 그것도 안 갖고 오니까. 계약을 뭐 하고? 법정 해제하고. 자, 원위치. 원상회복은 선악, 불문, 선악, 불문 하지 않습니까? 구별해요? 불문이야? 왜 머리를 흔들어? 원상회복은 선이 악이 묻지 않고 귀책사에 있든 없든 묻지 않고 다 원위치 하는 게 원상회복이야. 플러스 무슨 배상? 이게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자 을이 또 뭐라고 그래요? 을이 뭐라고 그래요? 중도금 안 진 이유가 사실은 내가 계약 당시에 중 있고 중 없었다. 누구의 주장?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었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래서 나 이 계약 뭐 하고 싶다. 예, 착오를 이유로 해서 몇 번. 자,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고? 있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취소,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3년. 법률 행한 날로부터 10년, 3년. 똑같은 거요. 착오를 안 날로부터 추인할 수 날로부터 네, 따당땅네 뭐 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면 2번 가는 거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 해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달라지죠. 팔레트도 취소할 수 똑바르게 거기에 왜 또 거기 있다 없다는 말이 없나? 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원에다 집어넣고 매도인은 4번인데 왜 안 갖고 오느냐? 그래서 체불을 문제 삼아서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 이쪽에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돌릴 필요가 없는 거,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는 거고 취소할 수 없으면 손해 해주는 얘기 아니에요. 판례 태도는 어떻게 된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판례가 자주 나와요. 그거 왼쪽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일단 네 글자. 법정 해제가 들어왔죠. 후죠? 응? 자, 그러면 착오가 있어서
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세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한글을 내가 못 읽고 있나? 거기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체불을 문제 삼아서 법정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차고 취소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법정 해제 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시험 답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답은 있다 없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해제는 몇 편에 있어요? 몇 편? 해제. 한 장짜리 봐. 해제가 어디서 나와요? 몇 편에 있는지 보라고요. 3편에 있어요. 2편, 1편. 3편 채권에서 나오는 얘기죠. 법정 해제란 단어가. 그럼 취소란 단어는 몇 편에 나와요? 취소는. 일편 1편 제목이 뭐예요?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거기서 나오잖아. 1편에서 나오잖아. 1편. 1편 총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왕이 있던 시절에 뭐 있던 시절에? 그럼 왕은 서열 1이죠. 좌청령 우백화하면 신하는 뭘까? 신하는 서열이 2자 3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하가 말하면 왕은 말할 수 있어 없어? 신하 와서 뭐라 그러니까 왕이 뭐야? 그게 아니야 임마 이런 거야. 말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왕이 먼저 뭐 하시면? 너무 어려운가? 서열 3위가 뭐라 떠들었어.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3편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1편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어요? 외웠다 까먹었다 하는 게 아니고 몸에 배워야 된다니까. 3편 뭐가 들어오더라도 채권의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1편 총칙 뭐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가셔가지고 25페이지에서 맨 밑에 거 2번에 니은 체킹하세요.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했다고 그랬죠.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되면 이건 취소가 아닙니다. 무효. 그러면 왼쪽 페이지에 조문 강박은 출발이 취소죠. 네? 근데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됐으면 그건 출발이 2번이야. 그 제가 강의할 때 이걸 절대 강박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요.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된 강박은 뭐다? 무효. 그러니까 12년 전 조문 강박은 확정유효가 돼 있는 거고 12년 전 조문 강박은 이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2년 전 의사결정 완전 박탈된 강박은 지금도 무효란 얘기죠. 그럼 돌려받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이 출발이 2번인 것과 출발이 몇 번? 3번의 차이가 뭔지를 자꾸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이 이 총칙하고 계약법을 넘나들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총칙만 위해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강박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자, 판례 들어가면 1번만 기억하세요. 판례 1번 있죠. 그래서 왼쪽에 선생님 팁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팁. 대리인 을과
본인 갑과 동일시하는 관계이므로 대리인 사기 강박은 제3자 사강박에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대리인 사기는 그놈이 그놈 언제나 취소. 이렇게 기억하기. 누구 사기요? 대리인 사기는 그놈이 그놈. 따라서 이렇게 장난치겠지. 본인이 그 사기를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 그 질문하면 틀린 거예요. 대리인 사기는 그놈이 그놈. 무조건 뭐 한다? 취소. 이제 대리할 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할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가세요. 누구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본인하고 같은 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뭐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한다? 취소. 자, 그려놓고 24페이지를 보세요. 110조 1항 2항 있죠. 대리인이 사기치면 110조 2항 제3자 사기로 보지 않고요. 110조 1항으로 봐요. 같은 놈으로 취급한다고. 대리인 사기는 110조 2항의 제3자 사기로 취급하지 않고 대리인하고 본인은 같은 놈으로 보기 때문에 110조 1항 적용해서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라도 기억하세요. 나중에 행위하제에서 여러분들 장난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의사표시 보충하고 바로 대리 넘어갑니다. 네, 계속 반복할 테니까 한 장짜리 연습하시고 목차는 벽에다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붙이시고 매일 한 번씩 읽으세요. 오늘 힘드셨죠?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 네, 집중하고 또 털고 그렇게 하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